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기문등갑 두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선천, 후천 8궤도, 그 다음에 이제 주역 8궤의 해석,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홍국수까지 했는데, 기문등갑이라는 학문은요, 이 22자예요. 요거를 이제 크게 분류를 나눠 보면은, 첫 번째가 법기문이 있어요. 법기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술기문이 있어요. 기문등갑만큼 다양한 이론, 다양한 학설, 또 다양한 전설이 있는 학문이 드물어요. 요 법기문이라는 학문은 무슨 학문이냐 하면은, 법기문은요, 첫째 치귀. 치귀라는 것은 귀신들을 다루는 학문. 뭐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 신들린 사람을 이제 제압을 했다 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법기문은 치귀, 귀신을 다루는 방법. 그 다음에 부적을 쓰는 방법. 부적을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장생술. 그 다음에 도술. 이런 것이 전부 다 법기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기문이라는 것은 상수에 술수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건 무슨 소리냐 하면은, 개인이나 나라의 운명을 판단하는 방법. 그걸 전부 우리가 집어넣어서 술기문으로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요 법기문은 또 다른 말로 좌도기문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좌도기문이다. 그 다음에 술기문은 우도기문이다. 자, 그러면은 이 법기문, 즉 귀신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부적을 활용해 가지고 흉한 거를 길로 바뀌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장생불사하는 방법을 기문등갑으로 터득을 하고 그 다음에 도수를 부릴 수 있는 거, 이거는 우리가 옛날 수천 년 전서도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부적을 활용하는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문신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를 하시겠지만은, 팔문신장은 생문, 그 다음에 상문, 그 다음에 두문, 그 다음에 경문, 그 다음에 사문, 그 다음에 놀랄 경자 써가지고 경문, 그 다음에 계문, 휴문, 이렇게 들어와 있죠. 요 8가지마다 전부 다 부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생문 부적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부적을 써요. 저는 이 좌도기문을 우리 선사님한테 이제 배웠기 때문에 부적을 써가지고 웬만한 집안에 이제 흉액이 들어온 거는 제가 다 이제 막고, 그 다음에 운을 좋게 바꿔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제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좌도기문을 우리가 터득을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늦었어. 지금 이 공부를 하기가. 오로지 이 상수학, 도식화 시켜가지고 개인의 운명, 나라의 운명, 우리 집안의 운명을 보는 거, 그 다음에 몇 절의 기능을 보는 거, 그런 건 전부 다 우리가 술기문으로 들어가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집안의 평화를 갖고 오고, 그냥 가정의 안전을 갖고 오고, 또 그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들은 나라가 평안해지는 거, 외세의 침략을 막는 방법, 그런 거 전부 다 이 술기문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거는 이 술기문 위주로 공부를 한다. 자, 두 번째로는
기문둔갑을 대분류를 해보면은 홍국기문하고 첫 번째가 홍국기문하고 그 다음에 연국기문이 있어요. 홍국기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만 있는 아주 독특한 학문이에요. 즉 중국이 이제 기문둔갑이 중국에서 창안된 학문인데 중국의 서적들을 다 뒤져봐도 홍국기문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홍국기문은 조선시대 때 송도삼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송도삼절이 누굽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서경덕 선생이죠. 서경덕 선생하고 토정 선생이 이제 제자로 그때 뭐 한 3년인가 이렇게 서경덕 선생을 모시고 기문학을 공부했다는 그러한 이제 설이 있는데 서경덕 선생하고 토정 선생하고 두 분이 이제 합심을 해가지고 중국의 기문학을 우리 동방에 맞게끔 사람의 운명을 볼 수 있는 학문으로 정착을 시켜놓은 것이 홍국기문이에요. 중국 책들을 읽어보면요, 홍국기문이 없습니다. 전부 연국기문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운명을 판단하는 거다. 이제 큰 글로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요 연국기문은 방위의 기륭을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분류 한다면은 법기문하고 술기문하고 대분류되고, 법기문이라는 것은 좌도기문에 들어가고 술기문은 우도기문에 들어가고, 또 한 분류는 홍국기문하고 그 다음에 연국기문으로 바뀐다. 홍국기문은 우리 아동방에서 창안하고 독특하게 창안돼서 발전된 학문이라 우리 동국기문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연국기문은 중국기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홍국과 연국을 다 배워야 되는데 포국하는 방법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홍국까지는 곧잘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연국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전부 다 만세를 불러요. 그래서 이 기문둔갑을 공부할 적에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냐면은 이제 저는 아무튼 우리 선사님 이제 이렇게 이제 정신수련이죠. 정신수련 하는 거를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아침에 여러분들 무조건 일어나자마자 목욕을 해야 돼요. 목욕제기를 해야 돼요. 머리 다 감고 1년 360을 그렇게 해야 돼요. 추우나 더우나 그렇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태율경, 신중경, 산안경을 독송을 해야 돼요. 3번씩 독송을 하세요. 근데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 하셔가지고 태율경, 신중경, 산안경 그거 안 돼요. 선지자,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한테 안내를 받아야 돼요. 안내를 안 받고 태율경, 신중경, 산안경 인터넷 해가지고 선생님 해보니까 아무 효험이 없어요. 그 효험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기문둔갑 공부를 했을 적에 공부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 교수님 왜 저런 소리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제가 직접 이렇게 터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이 닿으면은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될 테고 그렇지 못하면 못하는 거고 그러나 그런 방법이 있다 하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기문둔갑 이 방대한 학문을 언제 여러분들 공부할 거예요? 공부할 기회가 없어요. 되지도 않고.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수업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홍국수로 들어가는데 자, 봅시다, 이제. 기문둔갑은 후천의 낙서 구궁의 이론이 그 근본이다 하는 게 개요입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리면은 자, 여기 감궁이 1번이죠. 양의 기운이 여기 1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보면은 이 구궁도라는 거는 가운데 중궁을 빼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방위가 들어오죠. 그래서 제갈공명이 팔진도가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궁이라는 것은 군대로 치면은 총사령관이 묵고 있는 자리. 나머지 8방은
아군 적군이 포진되고 있는 진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운등갑은 고대에는 병법에 활용하기 위해서 창현된 학문이 김운등갑이고, 이것이 시대가 계속 발전돼 가면서 군왕들이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썼던 것이 김운등갑이라는 학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긴가 감인데, 감이죠? 감은 북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이궁이 돼서 남쪽이 되겠죠? 남쪽이 돼요. 그러면 자세히 보세요. 여기가 북쪽이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저 위가 북쪽이죠. 그러면 저 충청도하고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시골을 가보면은 전부 다 마을이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보고 전부 다 촌락이 들어섰죠. 남향으로 들어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북쪽이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풍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북쪽이니까 여기 남쪽이고, 여기는 현무가 되고 여기는 주작이 되는 거고, 동쪽은 청룡이 되는 거고, 서쪽은 백호가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 감방이니까, 감방은 우리가 주역에서 뭐라 그랬어요? 감괴는 어떻게 설명했어요? 자, 잘 보세요. 주역의 팔계는 요 세 가지 를 움직거려요. 요게 상효, 중효, 하효. 그러면은 감은 감중년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가 연결이 돼 있죠. 가운데가 연결되어 있다는 건 요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 두 개는 떨어졌죠. 그래서 일상변 생기다 하면은 이게 상효, 가운데 중효, 이게 하효니까 일상변, 맨 첫 번째는 상을 변화시켜라. 떨어지는 걸 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맨 밑에 부분만 떨어져 있죠. 요거예요. 손괴. 손괴는 손화절이죠. 그러니까 자, 북쪽에서 이 산맥이, 육맥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촌락을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골에 가 가지고 좌자오양이라면 좌는 이제 북쪽이니까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보는 게 대체로 우리나라 촌락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북쪽을 등졌을 적에는 감중년이니까 일상변생기란 말이에요. 그럼 손에 생기가 떨어지죠. 그러면 손방에 여기가 생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산이 이렇게 내려와요.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보면 북쪽에서 내려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남쪽이 되겠죠. 동쪽이 되고 여기가 서쪽이 되죠. 일상변 생기라는 거는 마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가옥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생기방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풍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좌자오양으로 집터가 이제 마을이 형성돼 있으면 그 꼭대기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동남방이 이제 손방이란 말이에요. 동남방에 있는 데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부 다 부자들이야. 전부 다 자식들이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가 전부 다 구궁팔계에서 움직거리는데 막상 우리들은 이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어마어마한 공부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가지고 시골에 가서 옛날 구택, 옛날 집이나 옛날 땅을 산다고 했을 적에는 어디 가서 사야 되겠어요? 생기방에 가서 땅을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기가 흘러가가지고 뭉치는 데가 이 동남방에 뭉치게 돼 있어요, 항상. 그런 개념도 기문의 구궁팔계에서 나오는 거다. 자, 두 번째로는 이 궁이라는 것은 김운등갑을 공부할 적에 각 궁마다 독립체산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구궁도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느냐? 구궁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각 궁은 독립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적인 행정체계로 본다면은 각 지방에 도지사가 있는 도라고 보시면 돼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보고, 요 중앙의 자리는 옛날 병법에서는 총군사령관의 자리, 지금에 보면은 뭐예요? 행정부처의 자리. 즉
뭐라고 해야 되나? 행정부의 핵심이 있는 자리.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해서 알게 되면은 일진궁이 있어요. 일진궁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일진궁은 청와대, 군왕이 있는 자리, 대통령이 있는 자리.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일진궁이 여기 떨어지건, 여기 떨어지건, 여기 떨어지건. 여기는 그 국가의 행정부처가 있는 자리. 만약에 일진궁이 여기 떨어지면 대통령이 여기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묵은 기운하고 중궁에 있는 기운이 상극이 된다 하면은 대통령이 행정부처를 통솔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만약에 일진궁에 있는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천반수 지반수가 있는데 일진궁의 지반수가 중궁의 지반수를 극하고 들어간다 하면 대통령이 행정부처를 장악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진궁이, 이건 국군을 논할 때 얘기입니다. 일진궁이 약하고 중궁이 힘이 강해서 일진궁을 극한다 하면은 대통령이 허수아비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죠. 먼저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두 번째로는 각 국마다, 그러면 중궁 빼고 8개인데 요 국마다 역할이 또 달라요. 그러면은 생년월일로 보면 사람의 운명을 보는 이제 홍국기운으로 보면은 생년에 해당되는 궁, 그 다음에 생월에 해당되는 궁, 생일에 해당되는 궁, 생시에 해당되는 궁. 그거는 우리가 사진동처라고 해요. 사진동처를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동했다는 거는 이 구궁팔계도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 시도를 하고 있다. 뭔가가 이 실마리가 풀어져 나가고 있다. 전진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중궁이라는 것은 항시 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가 감계 감궁입니다. 여기가 간궁이에요. 여기가 진궁. 여기가 선궁이에요. 여기가 이궁. 여기가 곤궁. 여기가 태궁. 여기가 건궁. 자, 요거 12지지 우리가 정의도 가르쳐 드렸잖아요. 자, 여기가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2019년도가 기해년이죠. 2019년도가 기해년이에요. 자, 기해년이면은 해수에 해당되는 해죠. 내년도가. 그럼 해수에 여기가 들어있죠. 그러면 내년이라는 해는 아직 입춘이 안 지났으니까요. 내년이라는 해는 태세가 건궁, 수레궁에 떨어지죠. 해가 여기 떨어지니까 내년에는 건궁에 떨어지는 거예요. 건궁은 금의 기운이 굉장히 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군을 점치는 방법이 있는데 구군을 점칠 적에 내년에 태세가 여기 떨어져요. 만약에 일진궁이 대통령이 있는 자리가 여기인데 지반수가 약하다. 태세는 금인데 지반수가 만약에 사구금이다. 여기는 만약에 목이다 하면은 태세가 금궁에 떨어가지고 힘이 강해지죠. 강해서 일진궁을 치고 들어가니까 대통령의 입지가 약해지고 대통령의 힘이 권위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은둔갑은 개인의 운명을 볼 수가 있고 나라의 운명을 볼 수가 있고 각 도마다 우리나라의 여기 강원도 지역 서쪽이니까 여기가 강원도 지역, 동쪽의 충청도 지역, 남쪽의 전라도 지역을 전부 다 운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라 전체의 운을 볼 수가 있어요. 북한과 남한과의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또 김은둔갑으로 기륭을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운을 보면은 올해는 2019년도가 비가 많이 오겠냐?
겨울엔 눈이 많이 오겠냐? 여름에 덥겠냐? 아니면 서늘하겠냐? 봄에 냉해가 오겠느냐? 냉해가 오면 뭐 어떻게 됩니까? 이형은 시작하겠지만은 벌꿀하고 나비가 활동을 못하죠. 벌농보다 꿀농도가 잘 안 됩니다. 그것도 기문등갑으로 전부 다 점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문등갑이라는 학문은 만법의 규정이다. 모든 학문의 최고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기문등갑이다.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이제 기문등갑의 테두리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조금 이제 우리가 예제를 들여서 한번 지난번에 홍국수 포국법하고 들어갔는데, 자, 우리가 홍국기문에서는요, 홍국기문에서는 살펴볼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홍국수를 먼저 보는 거니까 중국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씩 그어놓으세요. 선 하나 그어놓으세요. 그러면 여기는 천반수, 여기는 지반수. 중국도 마찬가지. 천반수, 지반수. 각 궁의 천반수 숫자니까 천반과 지반의 숫자를 우리가 홍국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홍국기문에서는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 홍국수다. 홍국수다. 자, 홍국수는 어떻게 살펴보느냐? 만약에 지반이 3이다. 천반이 9다. 그러면 지반 3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38목이죠. 그 양목이니까 지반수는 인이란 말이에요. 9는 뭐예요? 신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인신이 뭐가 되나요? 인신이 충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건궁은 뭐예요? 금궁이죠. 궁에서 지반수를 극하고 들어가고 천반에서 또 지반수를 극하고 들어가죠. 그러면 만약에 요 3이 정관이다 한다면은 정관은 뭐예요? 직업, 직장, 직책이죠. 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천안시장 출마하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거는 정관을 우선 판단해 줘야 되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포국을 했더니 금궁에 떨어진다. 2019년도에 시장 선거가 있다 한다면은 3이 관성인데 천반에 극을 당하고 궁에 극을 받죠. 정관이 어떻게 돼요? 전부 손상되죠. 그러면 시장에 당선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삼목이 정제다. 정제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처로 논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재물로 논해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판단해 줘야 돼요? 당신은 2019년도 기해년에 부부 사이에 싸움이 크게 벌어지든지 아니면 이혼수가 있든지 아니면 손재수가 발생할 겁니다 하고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기가 막힌 학문 아닙니까? 네? 자, 첫 번째 그래서 홍국수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육신을 우리가 붙여나갑니다. 육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가 팔문신장을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팔괘생기를 붙여야 돼요. 팔괘생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태을구성을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12포태운성을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12신사를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각종 신사를 또 붙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12천장을 붙여줘야 돼요. 자, 요것이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홍국기문이에요. 그럼 요거 붙이는 거를 여기서부터 하나씩 붙여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국기문으로 들어가면 여기 연국기문도 또 하나씩 여기다 붙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우리가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육신에서
자식의 문제가 어떻겠냐 하면은 자식은 우리가 뭐로 봐요? 사주에서는 관성을 논하죠. 기문에서는 주로 식상을 논해줍니다. 식상궁을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회사에서 승진할 수 있을까? 그건 관성을 봐야 되죠. 관성궁을 살펴봐주면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서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 기문둔갑이라는 것은 우리가 포국하는 것이 방대하지만은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부 다 포국을 해놓고 상대방이 점을 보러 온 사람의 묻는 사항에 대해서 끄집어서 접목을 시켜가지고 활용한다면은 정확한 답변을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연국기문으로 들어가요. 요거는 연기연자입니다. 자, 연국기문은 첫 번째가 천반하고 지반. 천반, 지반, 육의 3기. 천반, 지반, 육의 3기를 먼저 포국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서는 일가 팔문신장. 일가라는 건 뭐냐면 일간지, 일진을 위주로 해서 팔문을 붙인다 해가지고 일가 팔문신장으로 부르는 거예요. 연국기문 들어가면 또 다릅니다. 이제는 시간지를 위주로 보기 때문에 시가 팔문신장이 되는 거예요. 시가 팔문신장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직부팔장 붙여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천번구성을 붙여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삼원자백을 붙여요. 삼원자백을 붙여요. 대체로 연국기문은 저 다섯 가지를 갖고 논합니다. 홍국기문은 굉장히 다양하죠. 여기서 하나 빠졌는데 열 번째는 우리가 뭐를 붙여야 되냐면 대운을 포국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는 대운을 육신포국 다음에 벌써 대운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홍국기문은 크게 분류를 한다면은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고 그 다음에 6번부터도 중요한 항목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항목은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10번까지 공부를 다 해야 된다. 연구로 들어가면 천지반 6기 3기 포국을 끝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가 팔문신장을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직부팔장을 붙여야 되고 천번구성을 붙여야 되고 삼원자백을 붙이고 우리가 풍수는 전부 다 천번구성에서 사용하게 돼 있어요. 천번구성. 그 다음에 삼원자백이라는 것은 방위의 기륭이에요. 자, 내가 3번은 뭐예요? 3번 직부팔장. 직구팔장. 직부. 예. 직부팔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팔주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따라오게 된다면 진도가 좀 나가게 될 테고, 그래도 우리가 서둘러서 태울 구성까지는 우리가 끝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는 이제 또 여러분들 몫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우선은 큰 틀은 홍국기문하고 연국기문에 들어간다. 중국의 학문은 전부 다 연국기문밖에 없다. 우리 아동방에서 사람의 사주 팔자를 기문둔갑으로 볼 수 있게끔 창안한 것이 우리 홍국기문이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일한 독특한 학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제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예제는요. 자, 책을 보면은 남자 음력 1964년 남자 음력 82쪽이요. 남자 음력 1964년 82쪽이요. 4월 17일 사시생이다. 1964년 4월 10일 사시생 하면 사주 공부한 사람 이제 이 자평명식으로 사주를 도식해서 이제 풀어볼 텐데 우리는 요 사주 도식을
김원동갑으로 바꿔서 구궁도에다 넣고 우리가 운명을 한번 판단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적으세요. 이렇게 적어서 연간지, 월간지, 일간지, 시간지 이렇게 적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1964년 갑진생이 되죠? 갑진생. 그 다음에 4월 17일. 4월이면 기사월에 17일이면은 정축일. 그러면 사시면은 정림 한목이니까 경자 신축 이민계면 을사시가 되죠? 이렇게 사접 팔자가 도식이 됐어요. 여러분들 얼른 찾아보세요. 만세력을 활용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못 써. 만세력을 자유자재로. 김 만세력 어딨냐? 응? 참. 아이고. 그렇게 해서는 기문 공부가 안 돼. 기문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사무실에 사람들이 한 30명만 있어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건 내가 신경도 안 써. 겨우 10명인데 그나마 한둘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신경 써주는 거야. 그 마음을 하려야 돼요. 응? 자 봅시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김은수를 배웠죠. 김은수는 갑을병전 무기경신 임계 해가지고 갑이 1, 을이 2. 김은수는 천간과 지지에 숫자 붙이는 거 그때만 써먹어요. 그래도 명칭은 우리가 김은수다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 갑은 1이죠. 갑은 1. 그 다음에 기는 미쳐요. 수가. 갑을병전 무기 6이 되죠. 정은 4가 되고 을은 2가 되죠. 자 지지는 자축인묘 진 해가지고 연지는 5가 되고 자축인묘 진사 사화는 6이 되고 축은 2가 되고 사는 6이 되죠. 그러면 천간과 지지를 다 합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13이 되고 그럼 요거는 12, 14, 19가 되죠. 그럼 요거를 나머지 9 해가지고 나누기 9에서 나머지가 들어오면 위가 4가 되고 요거는 1이 되죠. 14. 요 2하고 4가 요거는 천반수라고 그래요. 천반수. 요거는 지반수라고 합니다. 지반수. 자, 요거는 천반수, 지반수 이렇게 나온 거는 중궁의 홍국수가 되는 거예요. 각 궁마다 전부 다 홍국수가 들어오는데 요거는 중궁의 천지반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봅시다. 구궁도를 도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 구궁 정의도를 표시를 해두세요. 숙달이 되면 표시를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파악하기가 수월합니다. 3, 4, 5, 6, 7, 8, 9 이렇게 해놓고 또 가운데에다가 천지반수를 표시해 이렇게 선을 하나씩 걸으세요. 그 다음에 1번 궁은 감궁이죠. 감궁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8번 궁은 간궁이 되죠. 그 다음에 요 3번 궁은 진궁이 됩니다. 요 4번 궁은 손궁이 돼요. 9번 궁은 요거는 이궁이 됩니다. 요 2번 궁은 곤궁이 됩니다. 요 7번 궁은
태궁이 되고요. 요 6번 궁은 건궁이 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세요. 요거는 9궁 8궤도를 표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지지를 붙여 놓으세요. 12지지를 붙여 놓으면 또 편해요. 그래서 이 감궁이 자가 들어오고 여기가 축이 들어오고 여기가 인이 들어오고 얘가 묘가 되고 진이 되고 사가 되고 오가 되고 미가 되고 그 다음에 신이 되고 유가 되고 술이 되고 해가 되고 자, 그러면 천반수, 지반수, 사하고 일을 중국으로 입시켜요. 입중국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사가 되고 일이 되죠. 중국으로 끄집어 드렸어요. 지반수는 5번 다음에 여기 10번 궁이 은복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먼저 낙수 이론을 설명했을 적에. 그래서 5번이 아니고 10번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10번 다음에 숫자를 하나씩 높여가지고 순행을 시킨다. 그러면 10번 다음에 11번으로 가는 거죠. 그 10을 빼면 1번 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안수 1에다 숫자를 하나 더해라 했으니까 여기가 숫자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1번 궁 다음에 2번 궁으로 가죠. 숫자는 하나를 더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3이 되겠죠. 2번 곤궁 내 곤궁 다음에 진궁으로 가죠. 숫자는 하나를 더 더해줘야 돼요. 그 여기 4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진궁에서 이제 4번 손궁으로 가야 되는데 숫자는 하나 더 더해주니까 5번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손궁에서 5번 중궁으로 가는데 중궁은 이미 숫자가 하나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하나를 더하면 6이죠. 그래서 6이 은복이 돼 있는 거예요. 은복. 그래서 은복을 괄호하고 6자를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5번 궁에서는 그 건궁, 중궁에서 건궁으로 가죠. 숫자는 6에서 하나를 더 더해야 하니까 7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궁으로 가는데 건궁에서 7번 궁 태궁으로 가는데 숫자는 하나를 더 더해야 되니까 여기가 8이 되는 거죠. 8. 그 다음에 간궁으로 가는데 숫자를 하나 더 더해야 되니까 여기가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숫자를 하나 더 더하니까 2궁으로 가서 10이 되죠. 그 다음에 11로 떨어지죠. 그러면 지반도가 포국이 된 거예요. 지반도는 중국에서 감국으로 빠져나가서 순행을 시키는데 순행시킨다는 것은 구궁 정의도상으로 순행을 시켜나간다 하는 겁니다. 숫자는 하나씩 더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천반도는 숫자를 하나씩 더해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제 역행으로 들어가요. 역행으로 들어간다는 건 10번에서 9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천반수가 4인데 숫자를 하나 더하니까 5가 되는데 10번에서 9번 궁으로 가니까 여기가 5가 되는 거죠. 5를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9번 다음에 8번으로 가죠. 숫자는 하나를 더하라 했으니까 여기서는 6이 되는 겁니다. 6. 그 다음에 역행을 했으니까 이제 7번 궁으로 가죠. 숫자는 하나를 더해야 되니까 여기가 7이 되는 거예요. 7번 궁에서 6번 건궁으로 가는데 숫자는 하나 더해라 했으니까 8번 이렇게 되겠죠. 건궁 6번 건궁에서 중궁으로 가야 되니까 중궁 숫자가 하나 이미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은복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9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로쳐서 괄호 해놓고 9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손궁을 가는데 숫자는 하나를 더 더해라 했으니까 요거는 10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손궁에서 진궁으로 가죠. 3번 궁으로. 숫자는 하나 더 더하면 11인데 10을 빼니까 1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서 2번 건궁으로 가죠. 숫자를 하나 더 더하니까 2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2번 곤궁에서 이제 1번으로 가는 거죠. 숫자를 하나 더하면 3이 되니까 1번 감궁에다 3 이렇게 해놓고 중궁은 4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요거는 천지반도가 9궁에 전부 다 포국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각 궁에 있는 숫자 이거를 전부 다 우리가 홍국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홍국수. 자, 그러면은
자, 궁을 한번 봅시다. 구는 금이고 일은 수가 되죠. 사는 금이고 일은 수가 되죠. 중궁에 사는 금이고 일은 수가 되죠. 전부 다 구궁이 전부 다 상하가 상생으로 들어와 있죠. 그렇죠? 홍곡수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각 궁에 있는 천지반수를 갖고 이 사람이 물어보는 사안, 그거를 우리가 용코자 하는 사안이라고 그래요. 물어보는 사안에 대해서 이미 기륜간에 어떻게 작동할 건가 하는 조짐이 이미 보인다는 얘기죠. 천반과 집안이 상생이 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갖고 오건 간에 병에 대한 문제를 갖고 오건 재물에 관한 문제를 갖고 오건 취직에 대한 문제를 갖고 오건 간에 중궁 외의 팔궁이 전부 다 상생의 관계로 돌아간다는 것은 기일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홍국수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2번, 4번, 6번, 1번 기문수 붙이는 거. 자, 근데 그거는 우리 같은 사람이 볼 적에는 답답한 방법이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여기가 자입니다. 조, 인, 묘, 진. 자, 여기가 감. 여기가 간궁. 여기가 진궁. 여기가 손궁. 맨 위에다 붙여야 되는데 여기는 이궁. 여기가 곤궁. 여기가 태궁. 여기가 건궁. 천반은요. 천반은 여기가 1번 궁, 2번 궁, 3번 궁, 4번 궁, 5번 궁, 6번 궁, 7번 궁, 8번 궁, 9번 궁 이렇게 들어오죠. 자, 우리가 이제 연간서부터 봅시다. 연간이면 갑이죠. 갑. 천간은 갑에서부터 감궁인데 갑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지지는 감궁인데 자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반이 연간이 지금 갑이죠. 갑 여기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갑. 그러면 월간은 기토죠. 그러면 2번 궁에서 갑, 을, 병, 정, 무, 기 해서 기가 여기 떨어지죠. 3번 궁은 정이니까 다음 갑, 을, 병, 정 해가지고 정이 여기 떨어지죠. 그 다음에 시간은 을이죠. 그래서 갑, 을 해가 을이 여기 떨어지죠. 그렇죠? 을이 떨어진 마지막 시간이 떨어지는 그 글이 숫자가 몇이 나와요? 4가 나오죠. 그래서 천반수가 4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우선 다시 이제 집안수를 설명을 드릴게. 집안수 먼저 이제 설명을 해놓고 봅시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연지가 이제 여기가 진이니까 자, 축, 인, 묘, 진 여기 떨어지죠. 월지가 사니까 자, 축, 인, 묘, 진, 사. 아이고, 사화가 여기 떨어지죠. 그 다음에 3번은 축이니까 자, 축. 축이 여기 떨어지죠. 그 다음에 시지가 사니까 자, 축, 인, 묘, 진, 사. 여기 떨어지죠. 사가 1번이죠.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그렇게 적어놓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왼손을 펴보세요. 왼손. 우리가 사주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에서 12개를 다 쓰죠. 기문은 요 세 손가락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미술축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할 오행이야. 그래서 각 궁, 요걸 우방이라고 그래요. 우자, 모퉁이 우자 써가지고 각 우방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모퉁이죠. 여기다가 진미술증 하나씩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번 궁이 되고 여기 2번 궁, 3번 궁, 4번 궁, 5번 궁, 6번 궁, 7번 궁, 8번 궁, 9번 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연간이 갑이에요. 갑. 그 다음에 기죠. 갑을 병정 무 기 여기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일간은 정해요. 갑을 병정 여기 정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시간은 을이죠. 그래서 갑을 4번에 떨어지죠. 그러니까 천반수가 4다. 이거 숙달이 되면 굉장히 빨라요. 자, 지지 한번 봅시다. 지지는 진이니까 여기서 자가 시달야 돼요. 자, 축, 인, 묘, 진 여기 떨어지죠. 그 다음에 월지가 사예요. 자, 축, 인, 묘, 진, 사 여기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일지가 축이에요. 자, 축 여기 떨어지죠. 그 다음에 시지가 사예요. 자, 축, 인, 묘, 진, 사 1번 국에 떨어지죠. 그래서 집안수가 1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손가락 구궁을 수백 번, 수천 번 연습을 해야 돼요. 순행으로 돌리고 역행으로 돌리고 우리가 연국기문 들어가면 시가 8면을 돌리는데 시가 8면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에다 넣지 않고서는 이 기문을 터득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갑은 1이다, 기는 6이다, 정은 4다, 을은 2다, 다도에서 13이다, 나누기 9에서 천만수가 4다. 이거 수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갑이다, 기다, 갑을 병정 무기, 갑을 병정, 그 다음에 갑을 4번이구나. 금세 나오잖아요. 이거는 우리 선사님이 저한테 전수를 해주신 거예요. 저렇게 하지 말고 이 감 1국에서 시작이 되는데 천간은 갑부터 시작을 하고 지지는 자서부터 시작을 해라. 그러면 머릿속에 암산이 다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들 이 9궁 8계도는요. 여러분들 노트할 필요가 없어요. 손가락만 갖다 놓고 우리가 일가 팔문 붙이는 거, 시가 팔문 붙이는 거, 팔계생계 붙이는 거, 천번 구성 붙이는 거 전부 이 손가락 요 세 손가락 다 움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공부할 적에는 항상 요 손가락을 갖고 순행을 시키건 역행을 시키건 전부 다 요 손에서 우리가 움직거릴 수가 있다. 감궁에서 시작이 돼요. 천반은 이 갑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집안수는 자서부터 시작이 돼요. 대신에 그럼 숙달이 되면은 금세 천만수 집안수가 금세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숙달을 시키세요. 그래서 전부 손에서 움직거리지 언제 노트를 하고 뭐 산에 가서 풍수를 보는데 노트가 있어요? 뭐 전부 다 손에서 움직거려야 되죠. 그렇죠? 2번 쉽시다. 거고 자, 맨 앞에 우리가 이제 육신을 공부를 해야죠. 육신 붙이는 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연지가 진토예요. 월지가 사화, 일지가 축토, 시지가 사화입니다. 그러면 12지지 정의궁. 12지지 정의궁이라는 것은 자는 감궁이 정의궁이에요. 축하고 이는 간궁이 정의궁이에요. 그러면 연지가 진토죠. 진토가 여기 들어와 있죠? 이거 잘 보세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조그맣게 연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연지. 그 다음에 월지가 사화죠. 사화 여기 똑같이 떨어지죠. 여기다가 월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월지. 그 다음에 일지가 축토죠. 축토는 어디예요? 여기 들어와 있죠. 그렇죠. 여기다가는 일지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는 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새. 일지가 새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요거는 새궁이다 하기도 하고 일지궁이다 하기도 하고 일진궁이다 하기도 해요.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시지가 어디 들어와 있어요? 사화죠. 여기 들어와 있죠. 여기가 시지. 시지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자, 육신을 홍곡기문에서 각 궁에다가 육신을 포곡하는 방법은 세 궁의 집안수, 세 궁의 집안수를 천간으로 바꿔서 각 궁에 있는 집안수에다 육신을 부법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신을 붙이는 방법은 세궁의 집안수, 세궁의 집안수를 천간으로 바꾸어서 각 궁의 해당 집안수에 육신을 부법한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숫자가 1하고 6이 있고 2하고 7이 있고 3하고 8이 있고 4하고 9가 있고 5하고 10이 들어와 있죠. 자, 1은 양이고 6은 음이에요. 2는 음이고 7은 양이죠. 3은 양이고 8은 음이고 4는 음이고 9는 양이고 5는 양이고 10은 음이죠. 여기서 일수하고 육수가 음양이 바뀝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수는 자수가 되고 육수는 해수가 들어오죠. 이수는 사화가 되고 7화는 오화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삼목은 인목이 되고 팔목은 묘목이 되죠. 요 사는 뭐예요? 사는 유금이 되고 부는 신금이 되죠. 그 다음에 오토는 진하고 술토가 되고 10은 축토하고 미토가 들어오죠. 여기서 1하고 6, 2하고 7만 음양이 바꿔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평명리에서는 육신을 붙이는 법이 지장간 중에서 정기에 해당되는 오행을 따서 육신을 붙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수는 임수, 계수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해수는 뭐예요? 무토, 병화, 간목이 들어와 있죠. 해정무토, 경금, 병화, 무갑임, 무토, 간목, 임수가 들어와 있죠. 여기는 역이고 여기는 중기가 되고 여기는 정기가 되죠. 그러면 여기는 양이지만 정기가 계수 음이 들어오죠. 이 해수는 본래는 음이지만 정기가 뭐예요? 양이 들어오죠. 그래서 해수가 음이지만 양으로 바뀌어야 되고 요 자수는 양이지만은 육신 붙일 적에는 음으로 바뀌어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오화는 양이지만은 역시 육신 붙일 적에는 음으로 바꿔 들어가고 사화는 음이지만은 육신 붙일 적에는 양으로 바뀌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집안수가 9예요. 9. 9는 무슨 금이에요? 신금이죠. 신금을 천간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경금이 되는 거죠. 9는 집안수 9는 요거는 신금이고 그 다음에 천간으로 보면 경금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자고요. 저렇게 이제 천간을 바꿔서 하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자, 숫자가 바뀌어 들어간 거, 음양이 바뀌어 들어간 건 1, 6, 4하고 2, 7을 하는데 9하고 4. 그러면 요거는 양이고 그러니까 요건 뭐예요? 겁재가 되는 거죠. 이건 겁재다. 반드시 이렇게 붙여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붙여나갈 게 많기 때문에 옆으로 글씨 쓰지 말고 위아래로 이렇게 글씨를 써주세요. 겁재다 이렇게 해요. 자, 두 번째로는 손중에는 집안수가 오토가 들어와 있죠. 그러면 나는 금인데 여기는 오토니까 토생금, 나를 생해주는 거니까 인성이죠. 인성인데 음양이 같아요, 달라요? 음양이 같죠. 그래서 요거는 편인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궁의 집안수는 10이에요. 10은 토인데 나를 생해 주는데 음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요거는 정인이다. 정인이다. 곤궁하고 비교를 하는데 곤궁은 내가 금이고 여기는 삼목이죠. 그럼 음양이 다 같으니까 재성인데 편제가 되는 거죠. 김은동갑에서는
편자라 하지 않고 제귀다. 제귀라고 논합니다. 제귀다. 귀신 귀자를 써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태공과 비교하면 태공의 집안수가 8이에요. 8은 을목이고 묘목이에요. 여기는 신금이고 경금이고 금극목 해가지고 내가 극하는데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가 되는 거죠. 정제. 정제. 자, 이번에 건공하고 비교하면은 나는 구금이고 7화죠. 나를 극하고 들어오는데 7은 본래 양이지만은 자편명리에서 음으로 바꾸라고 그랬죠. 나를 극하는 거 관성인데 음양이 달라졌어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정관이 되는 거죠. 정관. 자, 그 다음에 이는 사화인데 사 중에 무토 경금 병화가 있죠. 그래서 자평명리에서 양으로 바뀌어서 나를 극하고 들어오는 거. 그거는 편관이죠. 김운동갑에서는 이거를 관귀라고 논합니다. 관귀. 자, 그 다음에 중궁의 집안수를 한번 논해보세요. 중궁의 집안수는 여기가 경금이에요. 일수는 뭐예요? 일수 양이냐 음이냐? 응?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거 일수는 양이지만 음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죠? 이건 상관이죠. 상관. 자, 그러면은 1964년 4월 17일 사시생 내 후배 녀석이란 말이에요. 육신을 놓고 얘 인생이 절반에 지금 타나와 있어. 자, 우선은 중궁이라는 것은 병법에서는 군대 총사령관이 있는 자리, 각 팔방의 군사를 통솔하는 자리. 자, 우리가 이제 사람의 사주팔자를 김원동갑으로 도식해서 육신을 붙여봤을 적에는 중궁에 해당되는 육신은 얘가 평생에 가져가야 될 직업 이렇게 논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64년 4월 17일 사시생은 사주팔자죠. 그렇죠? 사주팔자를 김원동갑으로 도식화를 해서 중궁의 천지만수가 4하고 1이 나왔단 말이에요. 육신을 붙여보니까 상관이 들어와 있어요. 중궁에 있는 육신은 이 사람의 평생에 가져가야 될 직업, 평생에 나타나야 될 성격, 평생에 가져가야 될 이 사람이 친구관계, 가족관계, 중궁을 갖고 논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자평명리에서 상관은 뭐를 논했어요? 상관. 상관. 자, 식신상관은 기술계냐, 이공계냐, 예체능이냐 하는 게 들어와 있죠. 자평명리를 여러분들 떠올리셔야 돼요. 이 홍곡기문은 사주팔자가 사주명리가 기본이에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요 중궁은 오행이 토라고 그랬죠. 금생수 해가지고 위에서 생을 받아요. 요 일수는 양이 요만큼 있는데 천발에서 생을 받으니까 양이 이만큼 커졌어요. 그 다음에 세공에서 금생수 해가지고 또 생해주죠. 아하, 요 녀석은 일수라는 건 뭐예요? 일수라는 것은 학문으로 보면은 요 일수라는 거는 학문과 연관된 숫자예요. 또 직업적으로는 무역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생수를 해가지고 일수를 생해주는 일수가 상관이 있으니까 얘는 두대 회전이 참 빠르면서도 이공계 계통으로 얘가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게 답이 들어와 있죠. 금이 생해주니까 얘는 뭐예요? 토목직이냐, 기계직이냐, 아니면 전자 쪽이냐 하는 게 들어와 있죠. 얘가 기계 공부를 나왔어요. 기술자야. 답이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정인하고 편인이 다 두뇌를 나타내요. 자, 요거 정인은 우에가 뭐예요? 오가 뭐예요? 오가 뭐냐? 오가 토죠? 밑에 10도 토죠? 자, 요거는 우리가 겸항이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겸항. 겸할 겸자, 겸상한다. 같이 식사를 한다. 겸항이 됐다. 자, 두 번째로는 요 이궁은 본래 갖고 있는 오행이 뭡니까? 화죠.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집안수, 이게 이제 기준입니다. 집안수가 10인데 위에서 또 토가 들어와서 나를 도와줘. 부조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궁에서 화생토 해고 부조를 해줘요. 이놈은 참 머리가 기가 막힌 녀석이야. 아시겠죠? 이제 두뇌를 갖고 논할 수가 있는 거야. 아, 이 녀석은 머리가 참 비상하게 태어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정제가 처니까 이제 정제를 한번 논해 봅시다. 자, 요 팔목은 묘목이에요. 그렇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신금이죠. 금극목하고 치죠. 자, 그런데 여기 태궁은 원래 오행이 뭡니까? 원래 오행이 금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요거 칠은 화고, 요건 목이란 말이에요. 목생화 해가지고 내 기운을 뺏기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궁에서, 궁은 여기가 금궁이니까 금극목 해가지고 팔목을 치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극하고 들어가는 게 처인데, 처가 위에다가 화에다가 목상화해서 기운을 뺏기고 줄어들고, 궁에서 극을 받아서 또 줄어들고, 처와의 연은 좋다고 봐야 되겠어요? 나쁘다고 봐야 되겠어요? 나쁘다고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어떻게? 칠이 화잖아요. 집안이 기준이라고 했지. 이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너 이제까지는 술 먹고 행행대도 봐줬는데, 예? 이제 혼내킬 거야, 이제. 응? 집안수가 기준이야. 이놈이 왕이야. 얘는 그냥 옆에서 보조해도 신하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김원동과 홍국수는 전부 다 집안수를 갖고 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육신 붙이는 방법, 요것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시간을 보면은 지금 시간이 이제 여러분 만세를 펴보세요. 2019년도 오늘이 양력으로 며칠이죠? 오늘이 양력으로 어떻게 돼요? 1월 10일? 오늘이 10일인가 벌써 그렇게 됐어? 네, 오늘 1월 10일. 1월 10일이면 음력으로 12월 5일이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남자 음력 그러니까 1900 아직은 70 아니 2018년도가 되죠. 2018년도 그 다음에 오늘이 12월 5일 12월 5일 지금은 시간이 어떻게 돼요? 오미신유 술시가 되죠. 술시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났어요. 자, 이 녀석이 머리가 좋은가? 재물복이 있는가? 관록을 먹을 수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풀어보자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12월 5일이지 음력으로. 10일이면 무인 무인 6일이고 11월 5일이 일요일이야. 12월 달. 일요일은 12월 5일 12월 5일이면 천반수 지반수가 어떻게 나와요? 천반수 9, 지반수 5가 맞아요? 이거 오늘 18일째 첫 방은 나라고 구니까 예. 예. 나머지가 제로면은 9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양에는 11. 잘 해야지 또. 천반수 9, 지반수 5가 이렇게 나오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각 궁에다가 천지반수를 다 포곡을 하고, 그 다음에 일지가 미토니까 미토는 곤궁에 있죠. 그래서 곤궁에다가 세일을 붙이세요. 세일을 일간으로 생각을 하고 각 궁에다가 육신을 붙여 나가는 겁니다. 아까 무슨 연지 월지 금지 어디로 들어야 돼? 여기 술토니까 여기 연지, 술이 여기 있으니까. 예. 연지 소리니까 축은 이쪽 8번이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 8번이 월지. 예. 일지는 미니까 다 2번에 들어가야 돼. 예. 그렇죠, 여기.
다시 시지는 다시 이쪽에 건국에 와야 돼. 그렇죠. 숫자를 잘못 하는. 빼. 세. 야, 이 정제 편제 그것은 지금 이거 보고 이거 많이 외워봤는데요. 숫자 다 맞지 왜? 이 뭐죠? 저 제귀예요? 구유? 9번? 네, 제귀. 제귀요? 예. 지금 새는 새니까 이쪽은 겁제, 격제, 격제. 이쪽 건국은 뭐죠? 저기 그러니까 관기. 관기요? 예. 관기. 음. 예. 자평문계 도식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1하고 수만 음양이 바뀌고 2하고 7도 또 음양이 바뀐다. 그것만 적용을 하면 돼요. 그 새의 음양이 예. 7이면은 화인데 그것이 양이 아니고 음이다. 양이 아닌데 음으로 바뀐다. 예. 이쪽 다 바뀐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지금 육신을 정해야 되네요. 그렇죠. 육신 국법은 이거 그 책을 보고 하시면 돼 이제. 예, 이거 전부 다 외워야 되고만 이거. 예. 좀 잠자지 말고 외워가면 참 큰일 났네. 책을 보고 하려면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무 이제 여적 천지만수를 뽑고 있어. 응? 허허 인터넷 보고 공부 좀 한 줄 알았더니, 예? 교수님, 예. 그렇구만 그 명리에서도 그 천간도라고 지간이 힘이 세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대로 적용돼서 여기서도 지간이 절대적으로 힘이 센 거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죠. 네, 그게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봐도 된다는 얘기죠. 보조는 땅이 하늘보다도 땅이 힘이 센 거 아니에요. 일단은 홍국 이게 홍국하는 것을 먼저 다 이렇게 탁 머릿속에 수지가 돼야 할 거 아니고. 다 외워야죠. 네, 다 외워서. 들어가야 나중에 다음번 그것이 순리적으로 가고 거야.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무슨 사람 하려면 몇번 바꿔야 응? 웃어봐. 이해가 되냐고. 이해되냐고. 자, 여러분들 이제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이렇게 또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우선 왼손을 펴보세요. 왼손 펴보셔서 이제 그 천간부터 짚어 나가 봅시다. 자, 여기가 무토니까 연간이 무토니까 갑을 병정 무 여기 떨어지죠. 그 다음에 월간은 을이니까 갑을 여기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일간은 정이니까 갑을 병정 여기 떨어지죠. 다음에 시간은 경이니까 갑을 병정 무기 경 9번에 떨어지죠. 아, 천반수가 9구나 하는 게 나와 있죠. 응? 갑 시작할 때는 갑의 자리 8번에서 시작하나요? 1번에서 시작을 해야죠. 1번 갑. 정의선? 자, 잘 봐봐요. 연간이 무토니까 구궁 정의조상으로 갑을 병정 무 중궁에 떨어지죠. 그럼 월간 을은 여기서 갑이 시작이 아니고 다음 궁서부터 갑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일간은 정이니까 다음에 8번으로 가죠. 갑을 병정 여기 떨어지죠. 다음에 경이니까 갑을 병정 무기 경 9번이구나. 아, 천반수가 9구나 하는 게 나와 있죠. 자, 지지는 또 봅시다. 지지술이니까 봐봐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울 여기 떨어져요. 그 다음에 축이니까 자축 여기 떨어져요. 그 다음에 미니까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여기 떨어져요. 다음에 술이니까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여기 떨어지죠. 중 가운데는 오니까 중궁이 오다.
요거 여러분들이 수천 번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머릿속에 이렇게 손가락이 그려져요. 그럼 전부 다 외워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노트할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돌아와서 끄트머리 여기 가면 이제 맨 끝에 떨어지는 자리, 그리고 다시 또 좌측 나가고. 다음 자리에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9, 5가 들어오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살필 거는 세공. 자, 세공이 사주 팔자를 김원둔갑 도식으로 해서 명리의 이치를 보는 방법은 첫 번째가 세궁이 있는 궁, 세궁이 있는 궁이 왕하냐 약하냐 하는 것을 봐줘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는 5토 5토가 되니까 겸황이 됐다고 그랬죠. 요거 세궁 보세요. 7, 7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겸황이 돼 있죠. 그런데 요 녀석은 얘는 기라는 의미에서 겸황이 된 거고 저 77은 흉하는 의미에서 겸황이 됐어. 77은 뭐냐 하면은 77은 요거는 2화죠. 1은 4화죠. 얘는 요거 4화. 그 다음에 요 7은 5화니까 정화죠. 얘도 5화니까 정화죠. 천반수 지반수가 7하는 요건 뭐라고 표현을 하면은 형옥살이다. 형옥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77은 겸황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지 말고 겸황이 되긴 됐지만은 형옥살이 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공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이 오늘 태어나 지금 이 시간에 태어난 애가 세공에다 형옥살을 타고났다는 것은 인생에 서너 번 예기치 않은 사고 질병을 겪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형옥살. 자, 그 다음에 지금 3번하고 여기 건궁을 보면은 연지가 여기 떨어지죠. 태세가 올해가 무술이니까 그렇죠. 술이니까 여기가 연지가 떨어지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시지가 같이 떨어져 있죠. 연지 시지가 떨어졌다는 건 궁이 강하게 동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진이 떨어지지 않은 거는 동하진 않았어요. 동하지 않는 거는 이제 부차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요. 동한 거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공은 일지니까 동했고 연지 시지가 동했고 그 다음에 월지가 동했죠. 그러면 지금 무술년이니까 술토가 여기 들어오죠. 요거 태세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연지궁이라고도 하고 태세궁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에 태어난 사람은. 그러면은 태세궁이 관기가 들어와 있죠. 관기는 김운동갑에서는 일간이 왕할 적에는 무관직으로 성공을 할 수가 있지만은 기술직으로 또한 성공할 수 있지만은 일진궁이 왕하거나 흉사를 대동할 적에는 관기가 흉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관기가 일수가 관기를 대동하고 지금 떠 있는데 이게 왕하다고 하면은 관기 흉함이 더 크게 흉함이 되겠죠. 그러면은 건궁은 무슨 궁이에요? 금궁이죠. 금생수 해가지고 집안수를 생해주죠. 그러니까 관기라는 녀석이 더 흉하게 난동을 부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진궁이 왕하면은 얘를 제압을 해줘서 흉함을 크게 난동이 부리지 않게 해주는데 일진궁이 왕하지를 못해요. 지금 시간에 태어난 애는 인생에 또 예기치 않은 아주 흉액이 다반사로 일어나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중궁이 상관인데 얘는 직업은 어떤 직업으로 가요? 이공계, 예치능계로 가야 되겠죠. 얘 직업은. 그 다음에 월지궁이 정인이 떴어요. 정인이 떠서 금극목이 돼가지고 정인이 약하죠. 아니 여기가 토궁이니까 목극토 해가지고 삼목이 간토궁을 극하지만 나는 어떻게 돼요? 갇히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정인은 본어머니, 편에는 섬으로 보는데 본어머니가 토궁에 있어가지고 목극토에 갇혀 들어가요. 그럼 어떤 문제가 들어와요? 지금 태어난 녀석의 부모는 이혼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해 줘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편인. 편인은 얘 부모가 재혼한 경우, 얘한테 재혼한 경우에 어머니 편인으로 보는 거죠. 편인이 천만수는 수고 집안수가 먹으니까 수생목 해가지고 생해주죠. 팔목이 왕하죠. 진궁은 목화토금수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요?
목궁으로 들어가죠. 겸황이 돼 있죠. 요 팔목이 편인을 대동하고 궁에서 겸황이 돼 있고 천간에서 생을 받고 정인은 약하고 편인은 왕하죠. 아, 얘 부모는 이혼하겠구나 하는 문제가 들어와 있죠. 이제 판단하는 방법을 아시겠어요?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한테 통변하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야 지금. 큰다 이렇게 봐야 서모가 더 왕하니까 서모가 왕하다는 건 뭐예요? 번어머니하고 연이 적게 되는 거죠. 연이 적다는 거는 이혼하거나 옛날 같으면 고아가 되거나 아니면 미국으로 가버리거나 그러면 부모하고 연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문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편인궁이 약하면은 괜찮지만은 정인궁보다 편인궁이 왕하죠. 아, 그러니까 얘는 번어머니하고 연은 적구나. 그런데 편인은 아주 두뇌 회전이 기란 쪽이 아니고 좀 흉한 쪽으로 머리 회전이 빠른 거야. 아, 요 녀석은 공부하는 머리는 아니고 남을 이용하거나 정책적으로 남을 아주 그냥 어떻게 교모하게 현혹을 시켜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겠구나. 그런 성격이 많겠구나 하는 거를 판단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정제가 본처예요. 토생금이 되는데 이 금이 목궁으로 들어가 있죠. 금극목이 되지만 나는 갇히게 되는 거죠. 목 속에다가. 정제하고 어떻게 돼요? 이 녀석이 커서 결혼을 하면은 처하게 연이 또 적겠구나 하는 게 들어와 있죠. 자, 요거는 봉급쟁이 월급을 논하는 거고 요 재기는 사업상의 재를 논해요. 그러면 사업상의 재가 사금이에요. 궁은 어디예요? 화궁이죠. 화극금 해가지고 재기를 극하고 들어오죠. 아, 이 녀석이 사업상으로 재를 굴릴 수 있는 그런 운명은 아니구나 하는 게 들어오죠. 아시겠어요? 꼭